삐뚤빼뚤. 누구나 치아 고민은 있지만 선뜻 교정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정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불편함? 계속해서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면 더욱 망설이게 되죠. 이제 그런 은색 또는 이런 세라믹 같은 걸 해도 사실 다 보이거든요, 그게. 치아는 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정기 착용을 꺼려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엔 꼈다 뺐다 하기 간편하고 티나지 않은 투명 교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좀 치료하시려니까 좀 제가 이제 본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 거의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더불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교정 방법도 있습니다. 과거엔 치아가 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성장이 끝난 후에 치아 교정을 시작했다면 이젠 치아가 나는 시기에 바르게 치아가 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교정 치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티나는 교정기 때문에 고른 치아를 포기하고 계셨나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고르고 예쁜 치아를 위한 교정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티나지 않은 투명 교정 치료로 가지런한 치아를 되찾아주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김선 원장.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 발달을 돕는다. 치과교정과 전문의 신형건 원장. 치아는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첫인상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회복지사 반송희 씨는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고르지 않은 치아가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앞에서 볼 땐 크게 티가 나지 않았지만 앞니의 치열이 고르지 못해 치아 사이 이물질이 끼는 일이 많았습니다. 잠시 일을 쉬고 이직을 준비하던 상황이었어가지고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경우가 조금 많았었어요. 근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랑 저랑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제가 직업적으로 사람을 조금 많이 만나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윗니는 좀 티가 안 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랫니에는 일반적인 장치 교정을 하고 상대적으로 눈에 많이 띄는 윗니는 투명 교정 장치를 착용했습니다. 무색에 가까운 투명 교정기는 외관상으로 눈에 띄지 않아 착용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활짝 웃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교정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만약에 교정기를 이제 빼고 올게라고 하면은 교정 언제부터 했어? 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잘은 모르세요. 얘기를 안 하면은. 1년 전 먼저 아랫니 장치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악의 배열이 정렬된 다음에 윗니 투명 교정을 시작했죠. 어금니부터 치아를 이동시켜 정상적인 교합 관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금니가 조금씩 이렇게 뒤로 이동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앞니 쪽은 아직은 잘 안 움직이고 어금니만 뒤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독 좀 벌어지면서 그 사이가 음식물이 끼게 좀 느껴질 수 있어요. 교정을 시작한 지 아랫니는 1년, 윗니는 5개월이 됐습니다. 서서히 치아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죠? 이거는 만약에 브라켓 교정으로 했으면 뒤로 다 안 당겨지거나 혹은 이를 뽑고 교정을 했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디지털 투명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가 한 개 뒤에 어금니들이 다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앞니가 들어가는 교정이 가능해요. 장치 교정과 투명 교정은 제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청결 관리에선 교정기를 빼고 식사할 수 있는 투명 교정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반면 장치 교정기는 한 채로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편이죠. 좀 여기 장치 주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닦기가 쉽지 않은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는 오늘 오신 김에 저희가 스케일링도 좀 같이 해드릴게요. 장치 교정을 한 상태에서는 깔끔하게 양치질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결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이물질이 치아에 남아있을 수 있죠. 투명 교정은 치료 기간에 따라 장치를 교체하면서 교정을 진행하는데요. 치아의 이동 경로와 기간을 예측해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초반에는
투명 교정한다 그러면은 약간만 삐뚤 분들이나 혹은 옛날에 이미 교정을 했는데 다시 재발된 경우만 재교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도 투명 교정으로 가능할 만큼 디지털 교정이 많이 발달한 상태예요. 조율기 씨는 병원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죠. 특히 치과 분야 일을 하다 보니 자신의 치아 상태가 더욱 신경이 쓰였는데요. 교정기를 착용하고 상담 일을 하자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쪽 앞니가 부러지고 윗니가 아랫니를 덮지 못하는 절단 교합 상태입니다. 아래턱에는 공간이 부족해 치아가 몰린 편이죠. 과연 내가 해도 될까? 그걸 끼고 또 생활할 수 있을까? 상담 하루 종일 말을 해야 되는 업무고 환자분들, 고객분들을 또 제가 응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많이 컸었습니다. 고민 끝에 투명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늘 환자들에게 상담해주던 교정 치료를 자신이 직접 받아보게 됐죠. 아래 치아들을 뒤로 당겨 주걱턱 양상을 보이는 절단 교합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 1~2mm 정도는 어금니부터 시작해서 아래 치아 전체를 뒤쪽으로 좀 당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당기고 나면은 윗니가 아랫니를 정상적으로 덮는 정상 교합을 만들 수 있어요. 3D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 치아와 구강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와 동일한 디지털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다음은 교정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치아의 이동 방향과 기간을 예측하는데요. 전문의의 정밀한 치료 계획에 따라 과정에 맞는 교정 장치가 완성됩니다. 여기 이 버튼을 움직이면은 치아를 1도 단위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움직여서 위아래 치아 맞물림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치아가 닿게 하고요. 치아 하나하나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각도도 다 변경을 하는 거예요. 조율기 씨의 교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절단 교합이 개선되면서 서서히 정상 교합을 만들어가는데요. 예전 그런 전통적인 브라켓 교정보다 투명 교정 장치를 쓰는 게 치아 개별의 위치의 정확성은 더 높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를 안 뽑고 교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투명 교정으로 하면은 거의 최소 3~4개월에서 6개월 혹은 12개월까지도 치료 기간이 더 짧아지는 결과가 있어요. 많이 긴장되진 않으세요? 제가 이제 정말 이 치아들을 아주 완벽한 위치에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제 치아들 위치를 최종적으로 세팅을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장치들이 제작되어 온 거를 오늘 이제 한번 껴보실 거예요. 맞춤형 투명 교정 장치가 제작됐습니다. 0.7mm 정도로 얇고 유연해 꼈다 뺐다 하기 편안한데요. 치아와 투명 교정 장치의 더욱 안정적인 부착을 위해선 돌기를 사용합니다. 돌기는 치아 회전과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뿌리의 이동까지 도와 투명 교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돌기가 없는 상태에서 장치를 꼈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뭔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좀 더 드시죠? 근데 이 돌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압박감이 더해진 정도일 거예요. 이제 단계별 투명 교정 장치는 치료 초반에 모두 완성됩니다. 치료 기간에 맞춰 교체 착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원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디지털 교정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각 번호가 씌어진 단계마다 치아가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잘 끼고 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게 미리 정해져 있고, 이 부분을 환자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 목표 지점마다 이거를 내가 이걸 이만큼은 열심히 껴야지 이만큼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환자분들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 교정 진행에서 자기가 이제 주인이 돼서 되게 또 저의 좋은 파트너가 돼서 되게 열심히 많이들 해주세요. 교정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정을 해보니 상담을 할 때 직접 체감한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죠.
일에 있어서 자신감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뭐 제가 교정을 하면서도 환자분한테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티가 나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좀 만족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너무 짧게 계획이 잡혀서 너무 기분 좋아요. 사실 저 한 2년 정도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할 때도 2년이나 깨야 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좀 망설인 것도 있었는데 지금 한 4, 5개월 정도면은 좀 뭐 또 사람 마음이 또 4, 5개월이니까 또 그것도 빨리 지나갔으면 싶기도 하고요. 이제 열심히 해서 빨리 이제 계획했던 모습으로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정 치료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는 잇몸의 건강입니다. 더불어 건강한 잇몸과 치아가 있어야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고 신체 건강으로 직결되죠. 40대 후반의 최은정 씨는 더 늦기 전에 교정의 적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이럴 때는 상황이 안 됐었고 시간을 계속 늦추다 보니까 지금 안 하면 이 교정이 정말 다시는 내가 교정을 할 수 없겠다. 네, 설명을 듣고 이거라면 내가 교정을 한번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투명 교정 치료를 시작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마무리 교정과 함께 치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재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0.12mm 정도 약간 이제 이게 아래쪽이 살짝 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이제 마저 한 번 더 맞출지 이거는 이제 마지막 3단계를 더 껴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해볼까요? 지금 이 마무리 단계의 교정기를 착용했습니다. 아래쪽도 삐뚤어 있는 치아를 가지런하게 펴면 펼수록 얘네가 앞으로 좀 튀어나와요. 위에 치아도 마찬가지고 위에 치아도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교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교정으로 치아는 예쁘게 가지런하게 만들어졌는데 왠지 내가 튀어나온 느낌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치아는 가지런하고 약간 또 동시에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투명 교정을 제가 권했던 거고요. 정밀한 치료 계획에 따라 최은정 씨의 치아는 교정 시뮬레이션처럼 정상 교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잇몸뼈가 좀 연약해지고 그러면서 잇몸뼈가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이렇게 깊이 맞물리는 게 점점 심하게 무너지면서 이 과계교합이 더 진행이 되거든요. 나이 먹어서 어느 순간 치아가 그냥 망가져버려요. 막 흔들리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과계교합을 완전히 해소하는 거였거든요. 최은정 씨는 앞쪽 치아가 몰려 있어 겹치고 비틀어진 치아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다물었을 땐 아래턱의 앞니가 위턱의 앞니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은 과계교합이었죠. 지금은 정상 교합과 함께 환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예, 투명 교정이 아니었으면 교정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웃을 때도 이렇게 가려서 우셨으면 지금은 그냥 드러내놓고 웃고 말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예. 그리고 조금 예뻐졌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채원이와 채영이 남매는 함께 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해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진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가 이렇게 어긋나 있었거든요. 채원이는 앞니에 공간이 부족해 치아가 고르게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 채영이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간 부족으로 치아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죠. 커서는 이제 다 자라났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강제로 이렇게 교정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어릴 때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치아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면 덧니가 나거나 입이 돌출되고 주걱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나올 수 있도록 악궁을 확장시키는 치료가 필요했죠. 앞궁이 좁았어서 이들이 나올 공간이 많이 없었고, 특히나 아랫니가 많이 나올 공간이 없었어서 이 장치 통해 가지고 조금씩 앞궁을 확장시켜 가지고 영구치가 좀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래 이들은 다 잘 나올 것 같은데 여전히 위에 앞궁은 또 좀 좁은 게 있어 가지고 장치 밤에 좀 계속하면서 앞궁이 좀 좁아지지 않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면 평상시 입천장 쪽에 있어야 할 혀가 아랫니 쪽으로 내려오면서 입천장이 좁아집니다. 평상시에 혀가 입천장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혀 습관도 개선이 필요한데요.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혀가 입천장에 잘 달라붙어 있어야 아이들이 앞궁이 잘 발달될 수 있어요. 실제로 앞궁이 발달되지 못한다, 앞궁이 좁아진다 했을 때는 앞궁이 좁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나중에 나와야 될 영구치, 치아들이 잘 안 나오고 이가 많이 삐뚤빼뚤하거나 혹은 이가 너무 심할 때는 심지어 이들이 못 나오고 매복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근기능 장치를 이용한 교정 치료도 진행하는데요. 근기능 장치는 코로 숨을 쉬는 것을 유도하고 구강 습관을 교정해 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입을 잘 다물고 코로 숨을 잘 쉴 수 있게끔 구호흡이 아니라 비호흡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치는 그래서 낮에 1시간 정도 연습을 한 다음에 밤에 잘 때 해주는 장치예요. 밤에 잘 때 코로 숨을 잘 쉬면서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정이 발달하기 전엔 치아가 삐뚤빼뚤하게 나도 일단 두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냥 천천히 보다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천천히 보다가 나중에 와서 그냥 이를 빼고서 교정을 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치아 뿌리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너무 과도한 힘을 주게 되면은 치아 뿌리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치아 뿌리가 짧아진 상태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어서 치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삐뚤빼뚤하던 앞니가 제 위치를 찾았네요. 정면에서 봐도 가지런한 치아를 확인할 수 있죠. 동생 채영이도 치아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아랫니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이들이 다 틀어져서 났었고요. 윗니는 아랫니가 위쪽으로 잇몸을 솟아 올라오면서 윗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문니라 그러죠. 첫 번째 치아가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오빠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채영이는 오빠보다 1년 늦게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따라 교정 치료를 잘 따라오면서 치료 경과는 꽤 좋은 편인데요. 근기능 장치는 연령대별로 각각의 케이스에 맞는 장치가 있어 자신에게 알맞는 교정기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공간이 부족해 삐뚤빼뚤했던 치아가 어느새 제자리를 찾았네요. 시기를 좀 놓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성인 돼서는 흔히 아시는 양악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악궁이 점점 좁아지면서 자라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빼서 교정을 하든가 하는 문제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좋은 시기에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기능 장치의 착용 시간은 낮 동안 1시간과 잠을 잘 때입니다. 처음엔 불편하고 적응을 잘 하지 못했지만 이제 남매 모두 거부감 없이 즐기면서 장치를 착용하고 있죠. 정기적으로 이제 치과에 관리를 받아야 되니까 그때 받으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고 이런 치료 시스템이 있다. 나이 들어서 이제 교정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뭐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정이 이루어지니까 큰 부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 준서는 반대교합으로 치과를 찾았습니다.
반대 교합은 입을 다물었을 때 아래 앞니가 윗니보다 앞으로 나온 상태를 말하는데요. 흔히 주걱턱이라고도 합니다. 싹 들어갔지? 응. 이제 앞으로 내밀어봐, 예전처럼. 아, 이제 이봐, 이게 더 힘들지? 응. 이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모든 앞니만 2개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구강 구조가 바뀌면서 옆에 송곳니하고 모든 들이 다 밑에 이보다 다 먼저 다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랑 똑같아. 턱뼈가 굳어지기 전에 반대 교합 교정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보통 교정을 하면은 철사를 끼우고 막 이제 그런 걸 옆에서 보다 보니까 혹시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앞면을 가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옆에 이제 이 턱 구조를 바꾸는 수술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도 됐었죠. 그때는 이게 돌아올 거라고 뼈잖아 이게 뼈니까는 이게 어떻게 쉽게 돌아오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나는 뼈인데 근데 이렇게 금방 잘 돌아올 줄 몰랐어요. 1년 7개월 전부터 근기능 장치 치료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입으로 하는 호흡과 혀 내밀기 등 정상 발달을 해치는 습관도 교정했죠. 이러한 치료는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제대로 된 치료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요. 준서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효과가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반대로 물렸을 때 그걸 좀 넘기기 위해서 하는 장치도 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말해서 무턱이어서 아래턱이 좀 뒤로 많이 들어간 친구들이 앞으로 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장치도 좀 타입이 좀 따로따로 사실 있어서요. 그 타입에 맞게 저희가 이제 장치를 쓰고 그 아이들의 부정기억 양상에 맞춰서 그리고 안 좋은 습관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좀 알려줄 수 있는 훈련법들을 이제 아이들 교육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기능 장치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근기능을 개선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부정교합을 예방하고 치아가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래서 교정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준서 새로 나는 연구치들이 삐뚤빼뚤하게 안 나고 저거 부정기 끼다 보니까는 맞습니다. 이 그쵸? 장치 자체가 사실 치아 자체를 완전히 배열하는 치료는 아니긴 한데요. 악궁이 좀 좁거나 조금 이상하게 치아가 나는 것들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사실 이 치료를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치료를 통해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반대 교합이 교정됐습니다. 윗니보다 나와 있던 아랫니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상 교합을 찾았죠. 교정 전엔 치아의 맞물림이 맞지 않아 음식을 먹는데도 제약이 있었는데요. 안 뜯기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기도 했는데도 안 뜯어지니까 거의 조금 못 먹었는데 지금 같으면 거의 다 나으니까 잘 먹어서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애들이 워낙 외모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양악수술 같은 걸 어른이 돼 20살 넘어서 주위에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프면 턱이 이러다 보니까는 그랬었으면 얼마나 저도 고민이고 학교 생활을 하는 애들도 고민이고 되게 안 좋았을까 밟지 못했을 것 같아요. 준서가. 치아 교정을 망설이는 이유는 관리의 불편함과 미용상의 문제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꼈다 뺐다 하기 편리한 교정법으로 가지런한 치아와 환한 미소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투명 교정을 한다고 해도 예전에 그런 브라켓 교정 못지않게 높은 이제 퀄리티와 정확성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고 또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중간에 환자분들은 훨씬 편리하고 또 아름답고 게다가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주로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기, 영구치가 앞니가 나오는 시기쯤에는 오셔서 저희가 좀 검사를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진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치료해야 될 것들을 조금 최소한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교정 검진을 좀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